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구글 주식으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언택트가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4차 산업시대를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사회 트렌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수혜를 받는 테크주 위주로 몇 달간 주가가 폭풍 상승했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식은 그렇지 않았죠.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잡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알파벳은 전세계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하는 구글과 코로나 이전부터 넘사벽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유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래의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 부문과 자율주행 부문에 있어서도 알파벳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자율주행만큼은 테슬라한테 절대 못 비빈다고 확신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여튼 누구보다도 언택트스러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알파벳인데 주가는 왜 이리 지지부진할까요? 빅테크 대표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알파벳 주식이 얼마나 엉덩이가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6개월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애플한테도 발리고 아마존한테도 발리고 페이스북한테도 발리고 심지어 주가가 하도 안 올라서 개잡주라고 욕을 먹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못합니다. 또한 알파벳 주식은 나스닥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알파벳 주식이 왜 이리 더디게 오르는지에 대해서 실적을 통해 살펴보고 서대리가 생각하는 알파벳 주식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봤으니 알파벳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미 주주인데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글 비즈니스의 주무대가 온라인이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과 같은 부분에서 워낙 강점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구글을 언택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파벳을 언택트의 탈을 쓴 컨택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글의 수익 구조 때문이죠. 수많은 자회사 중에서 알파벳의 매출과 이익을 책임지는 사업부는 사실상 구글입니다. 그리고 그 구글이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은 광고이고 그 비중은 이번 분기 알파벳 전체 매출의 78%나 차지합니다. 19년 2분기에는 광고 매출 비중이 83%까지 높았는데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좀 낮아진 상황이죠. 알파벳 매출의 대부분이 광고인데 기업의 상당수가 코로나로 인해 휘청거리면서 구글의 광고를 집행할 돈이 없어진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알파벳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광고를 많이 집행했던 컨택트 기업들, 예를 들어서 여행사나 소매 브랜드 등이 광고 비용을 대폭 삭감한 덕분에 알파벳은 창사 이래로 첫 매출 감소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2분기 알파벳 총 매출은 3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감소했고 구글 광고 매출은 2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감소했습니다. 구글이 언택트 기업이었다면 영업이익은 둘째치고 매출은 계속 올라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매출과 수익을 모두 책임지는 광고 부문이 부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도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이 16.7%인데 이는 18년도 2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죠. 여기서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중 언택트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카카오는 톡비즈라는 광고 비즈니스 덕분에 신고가를 갈아치우는데 왜 구글은 광고 비즈니스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톡비즈 광고를 19년 3분기부터 정식 출시하면서 수익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없던 매출이 생긴 게 큽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업 모델들도 언택트의 수혜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구글은 이미 검색 엔진을 꽉 잡고 있는 만큼 예전부터 광고 수익을 제대로 뽑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톡비즈 광고 슬롯을 조금씩 열면서 매출을 키워가고 있는데 구글은 이미 광고 매출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만큼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구글 광고 매출도 감소한 것이죠. 거기다가 구글은 TAC 비용도 상당합니다. TAC는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기업들에게 내는 비용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애플 기기에서 기본 검색이 구글로 되게끔 로비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사파리나 시리 검색 시 기본 검색 엔진이 구글이 되어야지 구글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광고 매출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애플에게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죠. 여튼 구글은 2분기 TAC 비용만 67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는 구글의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만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분기 매출이 2% 빠질 동안 TAC 비용은 더 감소하여 수익성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었네요. 참고로 18년, 19년 구글이 애플한테 지급한 TAC 비용만 210억 달러입니다. 원화로는 약 2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애플뽕이 차오릅니다. 애플 추매해야겠네요.
반면 카카오의 경우 TAC 비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자체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TAC 비용이 필요 없고, 우리나라 한정으로는 카카오톡이 워낙 독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들어오고 싶어 하면 했지 카카오톡이 다른 데에 구걸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즉, 카카오는 구글과 다르게 매출과 수익이 모두 상승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주가도 더욱 탄력받아 상승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광고 매출이 대부분이라 구글을 컨택트 기업으로 보긴 했지만, 구글은 언택트 기반 비즈니스 모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와 구글 클라우드죠. 이 두 가지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렸지만 알파벳 주가도 나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수익이 전부였다면 리츠나 호텔 기업 주가들처럼 주가는 아직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선 알파벳에 있어서 구글과 함께 가장 강력한 플랫폼인 유튜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콕, 방콕이 대세가 되면서 가입자 수와 이용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고, 유튜브 매출도 분기 매출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5.6% 감소했는데요. 유튜브 가입자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유튜브 매출의 근간도 결국 광고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은 유료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구독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구글 아더스 매출 부문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25% 상장한 5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구글 아더스 매출에는 유튜브 유료 구독 매출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 매출도 포함되어 있고, 구글이 오피셜로 두 부분 다 떡상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사업부입니다. 다만 매출이 폭풍 성장하긴 했지만 알파벳 전체 매출의 13% 수준으로 광고 매출 부진을 전부 커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구글의 두 번째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인 구글 클라우드도 이번 분기 매출 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43%나 성장했습니다. 4차 산업 대세인 클라우드 사업답게 알파벳의 사업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알파벳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로 작기 때문에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보다도 성장률이 낮기 때문이죠. 마소의 클라우드 사업부 전체 매출은 134억 달러로 구글 클라우드의 4배가 넘습니다. 그 중에 마소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만 살펴보더라도 이번 분기 매출 성장률은 47%입니다. 이전에 마소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에서 다뤄봤던 것처럼 이렇게 성장해도 성장 동력이 없다며 까이는데, 구글 클라우드의 규모와 성장률을 보면 더 까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만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저 매출이 구글 클라우드 전체 매출보다도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봤을 때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뱅크, 로에베, 뉴욕주 등 다양한 섹터나 정부 기관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며 레퍼런스를 확장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아마존과 마소가 클라우드 시장을 가져가면서 구글이 설 자리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문은 알파벳의 미래를 책임지는 4차 산업사업부인 아더배츠입니다. 알파벳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알파벳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믿어서, 혹은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이고 기술력이 구글이 최고여서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즉 알파벳이 이끌어갈 4차 산업시대를 믿고 투자하는 것이죠. 실제로 알파벳의 인공지능 관련 자회사도 엄청 많고 관련 연구도 어마무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알파벳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하니까요. 이처럼 알파벳의 강력한 인공지능 경쟁력과 자율주행 같은 신사업을 추진하는 자회사들을 아덜배츠로 묶어서 매출을 발표하는데, 20년 2분기 매출은 1.5억 달러로 알파벳 전체 매출의 0.4% 뿐입니다. 거기다가 신사업이 속한 아덜배츠의 분기 영업 손실은 무려 11억 달러가 넘습니다. 매출 비중은 0.4%밖에 안 되는데 영업 손실은 구글의 15%나 되는 상황이죠. 기업이라면 결국 돈을 버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해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알파벳의 모습은 그런 기업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파벳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 아니라 연구소 같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못 버는 것은 당연하고 당분간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사비를 털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조직 같다고나 해야 될까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이고, 기업의 가치는 지금 돈을 잘 버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근데 현재 알파벳의 아덜배츠에 속해 있는 자회사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없이 그저 연구만 하는 느낌입니다. 구글 글래스가 망한 이유도 아마 이런 기업 문화 때문인가 싶네요.
애플이 대중에게 오피셜로 공개하지 않고 루머로 돌고 있는 애플카는 벌써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애플 주식 투자 인사이트로 가져갈 만큼 기대감이 상승하는데 구글한테서는 사실 이런 큰 기대가 안 되죠. 그냥 와 신기하다, 쩐다 정도랄까요? 바둑대기로 하려고 인공지능 개발한 것은 아닐 테지만 그 뒤의 행보는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지만 그게 주가에 반영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너무나도 핫한 테슬라 덕분입니다. 테슬라가 참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당장 돈은 제대로 못 벌어도 좀만 있으면 곧 떼돈을 벌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투자자들에게 계속 주입시켜주기 때문이죠.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 테슬라 떡상한다. 자율주행도 우리 데이터 수집하는 양이 엄청나다. 2020년 말에 로보택시도 운영할 거다. 등등 투자자들을 설레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 자동차 퀄리티에 대한 잡음들이 끊이질 않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씩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되어 가는 게 보이다 보니 투자자들도 더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요? S&P 500 편입 실패와 유상 증자마저 호재라고 믿게 만드는 추종자들을 만드는 일종의 머스크 매직이죠. 미국의 기술조사 업체 네비건트 리서치가 발표한 2020년 자율주행차 보고서를 보면 알파벳의 웨이모가 가장 앞서 있고 테슬라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높게 쳐줍니다. 요즘 워낙 대단한 지식인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 기술조사 업체보다 자율주행 기술력에 대해서 분석하기 힘들 텐데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갑이라고 확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율주행만으로는 주가의 상승이 전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테슬라 주가는 3개월에 122%가 날아갔습니다. 반면 알파벳 주가는 동기간 9% 정도밖에 안 올랐죠. 만약 알파벳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슬라처럼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면 그리고 그게 적중했다면 구글 주가는 적어도 지금보다 2배는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론입니다. 구글과 유튜브 그리고 4차 산업 핵심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량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알파벳 실적의 대부분을 광고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의 핵심은 결국 광고 매출이 회복이고 이는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이고 여기에 경쟁력이 있는 알파벳 주식을 사야지 라는 투자 인사이트만으로 접근하면 꽤나 긴 시간 지지부진한 주가로 고통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래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도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이죠. 물론 순다르 피차이 CEO는 저 같은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보면 알파벳의 신사업들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알파벳의 4차 산업 부분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연구소의 실험처럼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상과 달리 알파벳이 조만간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의 새 역사를 쓰고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안 가본 영역인 만큼 이쪽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죠. 테슬라한테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뺏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애플이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먼저 상용화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답이 없고 예측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벳 주식을 매수할 때 인공지능을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검색 엔진 점유율과 광고 매출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비중을 가져가지는 않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 나중에 큰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이 첫 출시한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한 애플의 2009년 주가를 보면 주식 분할 기준으로 겨우 $7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플은 돈도 꾸준히 잘 벌고 있었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로 올라온 것을 보고 나서 애플 주식에 투자했어도 현재 주식 수익률은 1594%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구글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언가가 상용화가 임박해질 때, 즉 알파벳이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때 알파벳 투자를 늘려가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파벳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